자, 채소묵진짜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이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었죠. 자, 미국 시장이 무려 3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본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미국 시장이죠. 미국 다우가 1.7. 미국은 다우 지수가 1.7%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기술주인 나스닥은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깨다 보니 차익 매물이 같이 쏟아지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있죠. 1.7%가 얼마냐면 무려 370포인트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300포인트 이상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폭으로 치면 가장 큽니다. 올해 들어서도 하락폭이 가장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이렇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개인들의 투자심리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 하락으로 하는데 오늘 1%로 출발을 했어요. 갭 하락 오늘 1% 정도로 출발을 합니다. 아침부터 물량을 던지니까 지수가 1%가 날라갔죠. 근데 아침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조금 미리 조금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도 좀 있기도 했었고, 어제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 선물과 S&P 500이 어저께 선물이 0.5% 하락을 해서 미국 시장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조금은 조정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기술적인 반등, 일단 출발만 1%만 갭 하락 1%면 오늘 반등을 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예상은 좀 맞았죠. 오늘 마이너스 1%에 출발을 했지만 0.7% 양봉을 우리나라는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회복을 했고, 미국 장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도 투매가 나오고 급락하리라고 예측했던 분들은 전혀 맞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그동안에 강세장을 얘기했었던 전문가들까지도 미국 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니까 갑자기 견해를 이 시장 견해를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으로 봤습니다만 오히려 오늘이 상황이 더 좋았을 거예요. 오늘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권이지만 오늘 제법 센 양봉이 나왔었긴 해. 0.7% 양봉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이 하락을 한 거는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 개인의 문제다라고 했죠. 트럼프의 어떤 개인의 문제다라는 거죠. 성향이 조금 트럼프가 좀 아웃사이더 기질을 갖고 있어. 성향이 좀 그래. 아직까지 보시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 좀 아니죠. 뭔가 좀 음모 같은 거를 좋아하고 윽박 지르는 걸 좋아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미국 대통령이 이래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제임스 코미 이제 잘랐으니까 전 FBI 국장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트럼프를 이 만찬장에서 자기한테 충성하라는 맹세를 요구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지난 연도 그 대선 전에는 힐러리 그 이메일 조사로도 아주 유명했었던 이 FBI 국장을 공개 만찬에서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해라 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사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코미 FBI 그 국장에게 이 플린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 수사를 하니까 그냥 트럼프가 코미를 잘라버렸습니다. 코미 FBI 국장을 잘라버렸죠. 이게 이제 전 미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를 시작합니다. 해서 트럼프 탄핵론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 탄핵론 치면 이제 얼마 됐다고 이거를 또 이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서 또 뭔가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예, 거기는 아니다. 다른 시장 조사 기관이었는데, 거기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고 조사를 했는데, 반대는 41%밖에 안 되고 찬성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48%가 나온 거예요. 예, 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네, 보여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가 좋았는데, 자, 이 트럼프가 흔들리니까, 예? 자, 트럼프의 어떤 위상이 자 흔들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을 펴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미 FTA 우리가 재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지구들로는 뭐 감세도 그렇고, 자,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고, 우리로 봐서는 한미 FTA 지금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재협상 논의가 연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로 보면은 자동차가 제일 이번에 이 트럼프가 맞고 나서 만약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되면 가장 고전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동차였었는데 오늘 자동차가 오늘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오늘 4%, 기아차가 오늘 한 3% 이렇게 오른 거로 봤을 때 역시나 네, 자, 이 트럼프 개인의 문제, 자, 트럼프가 흔들림으로써 어부지리성 상승이 오늘 자동차에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자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플러스 쪽보다는 양봉이 많았죠. 물론 플러스도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오늘 장은 우리나라가 개파락이 컸어요. 자, 웬만하면 우리나라 장은 1% 정도는 개파락하지는 않는데 1%나 개파락해서 저는 0.8 정도 언더에서 출발하면 0.8 이하, 0.9, 1% 이러면 오늘 양봉을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8이 아니라 출발이 1%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컸죠. 결국 오늘 예상대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은, 자,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1% 가까운 자 개파락으로 자 출발을 했죠. 1%. 그리고는 양봉을 자 줍니다. 계속 여기서 이제 매물벽이 쌓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나쁜 거는 아니죠. 자, 코스닥도 봅니다. 코스닥이 오늘 1% 정도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반등을 주는데 양봉이 아주 깨끗하죠. 개파락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21선을 회복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농담처럼 그림을 그렸던, 예, 자, 개파락에 21선 회복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딱 그 모습은 그대로 오늘 나왔네요.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급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봤던 것이죠. 자, 그리고 희망사항이었는데 오늘 그대로, 다만, 자, 늘 느끼는 겁니다만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면, 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면 보통 그날 먹을 거 있나요? 별로 없죠.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하는 예가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어제처럼 급락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양봉으로 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종가 관리가 안 되면서 약세로 끝나니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던지면 손해라는 거죠. 바로 자 개파락에서 양봉을 내버립니다. 오늘 같은 장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해서 아침에 제발 투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것이죠. 예. 자, 오늘 이런 급등은 개파락이라서 아침부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자,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대로 주가가 플러스 0.5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그대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마이너스까지 했더니, 자, 코스닥이 시초가까지 밀렸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1%까지 됐죠. 오늘은 이런 거죠. 마이너스 1% 갔다가 마이너스 0.5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매수로 전환을 해서 오늘 180억인가 170억인가를 사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변곡점은 정확히 자 고점에서 꺾이고
저점에서 끌어올리고 가는 이 변곡점은 자 바로 외국인 수급에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외국인 수급을 꼭 참조하시라고 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거의 자 외국인 수급과 이 싱크로율이 똑같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코스닥 외국인 수급과 코스닥 지수와의 연동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아침에 매수로 들어왔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V자형 패턴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싹 매수가 가능한 장으로 바뀌었던 거죠. 예, 오늘은 아침에 매도 안 되고 매수 안 되고 자 그랬었다가 네, 외국인들이 다시 눌림목이 나오니까 오늘 시초가 지수 시초가에 걸렸을 때 코스피는 시초가를 이탈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시초가에 걸렸죠. 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냐, 자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은 네, 오히려 음봉을 맞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오히려 양봉을 맞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양봉인 거죠. 예, 마이너스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마이너스라도 자 실제 여러분 체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양봉장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양봉 장세가 어떤 게 더 좋아요? 플러스 장세보다. 플러스 장세보다가 양봉 장세가 훨씬 더 좋죠. 자 오늘처럼 개파락 양봉이 예, 기입상승 음봉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체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기입상승 음봉장이 굉장히 좋은 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개파락이라도 양봉만 나오면 결론적으로 지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장이 음봉장이냐 양봉장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봉장이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플러스라도 음봉장이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맞죠? 자 그러면 시초가를 치고로 음봉이 나오면 시초가 밑에서 놀면 V자형 반등을 노려야 되고, 시초가 위에서 놀면 시초가에 뭐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10시 반에 눌림목이 나왔고 그때부터 네, 0.7% 양봉을 냈으니 자, 이 초보분들도 또 장중에 자, 저점만 잡았으면 오늘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종목은요. 자, 이 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실제 상위 1%로 매매했는 종목인데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에 낯선 게 몇 개가 있긴 합니다. 최근에 좀 안 했던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자, 대덕 GDS, 자, SKC 코론 PI, 쇼박스, 동국 SNC, 에코프로, 후성 어때요? 자, 이들 종목은 매우 친숙한 종목일 겁니다. 예? 자, 이들은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고, 예? 낯선 종목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예, 낯선 종목도 여기 제이준이나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도 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자 눈에 띄는 흐름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했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예림당도 그렇고 예림당도 사상 최대 실적. 자 에머슨 퍼시픽, 자 제이준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PSK도 여러분들이 잘 오랜만에 잡혀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얘도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예. 자 후성은 뭐 당연하고 후성 에코프로, 자 동국 SNC 쇼박스는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이죠. 해서 결국은 뭐가 파티를 했냐면 사상 최대 실적 종목들의 오늘은 파티다. 그들 종목에 오늘 수급 들어오니까 예? 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양봉들이 나온 거죠. 예? 자 지수는 마이너스권이었고 양봉이어도 지수는 마이너스였잖아요. 얘들은 양봉이기 전에 플러스 거의 5% 6% 급등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들 종목은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자 대덕 GDS도 그동안 매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장이 살아나고 양봉이 나버리니까 무려 4%나 급등을 해버리고 이미 날아가고 있던 신고가 깨고 있던 동국 SNC 신고가 깨고 있던 SKC 코론 PI는 그대로 급등을 하고 있고, 자 에코프로도 뭐죠 최근에 21선 60선 타고 올라가더니 오늘도 큰 폭의 급등이 나왔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 들어와서 1%의 기적을 노리는데 자
후성은 그러면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예. 자, 그동안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교육한 거를 잘 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종목을 거래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 했죠? 자, CD 주문과, 외국계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온 CD 주문과, 그 다음에 기간 수급까지 확인해서 쌍끌이 주문, CD 주문이 만족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1% 기적을 노리고 매수를 합니다. 근데, 자,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매도 시점이 문제죠. 이거를 갖다가 이익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이 종목이 사상 최대 실적 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오늘은 수급 때문에 다 좋았어요. 그쵸? 예를 들어, 자, 종목은 샀을 때 CD 주문, 쌍끌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 때문에 종목이 오늘 5%가 날라갔다 치죠. 근데 이게 내일은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사상 최대가 아니면, 자, 오늘 CD 주문, 쌍끌이 주문이 들어오면, 자, 들어왔는데 사상 최대가 아니면 이익을 실현합니다. 언제요? 종가 매매를 하면 되죠. 종가 매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사상 최대면 종가 매매하면 안 되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은 대덕지대에서는 사상 최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지난 2014년도에 자, 이때 600억이 사상 최대입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영업이 죽을 썩고 원래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굳이 수익을 안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외에 후성 같은 경우도 보죠. 후성이 보시면 90억 적자에서 마이너스 90억에서 2015년도에 150억, 작년에 무려 36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는 530억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죠. 오늘 장중에 참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얘는 매도를 해야 됩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왜냐?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얘는 이익 극대화가 맞죠. 이거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무수히 많은 체크되어 있는 데가 전부 다 여러분과 실제 매매했고 진짜 주식뿐만 아니라 세종 플러스나 문자로 보내드렸던 자리였었고요. 그런데도 얘는 매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도 제일 맞고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예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도 여기다 미세먼지에 다 포함이 되니까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 종목이 됩니다. 자, 전기차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일진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전해질의 이 후성 그리고 사막콘덴서 이런 종목이 사막콘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전기차 미세먼지에 자 관련한 핵심 종목입니다. 자, 풍력 태양광처럼 저거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당장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 전기차 자 경유차를 없애고 자 전기차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정부에서 원하는 이 미세먼지 자 감축에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가 빠른 종목은 빠른 섹터는 뭡니까? 역시나 이 자 LNG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자 풍력은 우리가 동국 SNC만 하자라고 했습니다. 태웅보다도 싸면서 영업이익은 2배가 나왔었던 종목이었고 유니슨보다도 탁월하게 유니슨은 실적이 불규칙적입니다만 동국 SNC는 영업이익이 부진하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태양광은 뭐 독보적으로 하나케미칼 자 하나케미칼이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시총 좀 4천억대에 지금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 7,700억 나오는데 작년이 사상 최대치였어요. 원래도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자 이런 종목이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한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후성, 사막콘덴서 그리고 풍력의 동국 SNC,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자 정부 정책의 핵심 종목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테마도 맞죠. 그죠? 정부 정책이죠.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이죠. 거기다 수급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요. 자 매매할 때마다 얘들은 보유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종목이 아니라 최고의 실적이 아닌 종목이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현대차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현대차가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요 종가 청산을 해야죠. 왜요?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죠.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어.
자, 2014년도에 9% 감소를 했고, 2015년도는 16% 감소를 했고, 지난 연도는 18% 감소를 했고, 이번에 1분기도 7% 감소했습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현대차는. 우리가 정한 진짜 주식입니까? 아니죠. 진짜 주식이 아닙니다. 실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를 했다면 현대차는 종가 청산을 해야죠. 종가 청산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좋으면 내일 수급 들어오면 내일 다시 하는 거죠. 내일 다시.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자 보시면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으니까 CD와 쌍끌이가 오늘 다 만족했다 치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자 양봉마디가 길질 않았으니까 CD 줌이라고 정확히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다른 종목이라 치면 뭐 4% 이상 많게나 7% 오른 셈이 될 거니까 자 다른 종목으로 본다고 치고 설명 좀 드려보면 얘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40%나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 5% 증가했습니다. 그 전에 8%나 또 감소를 했어요. 이익 성장과 상관없고 사상 최대 실적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요? 기아차가. 그러면 이 종목은 오늘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 그죠?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건데 내일 수급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째요? 이거는 이익을 오늘 종가에 확정을 짓습니다. 언제요? 3시 29분 50초. 이 정도의 종가 동시효과에 마지막 10초를 남겨놓고 그냥 이익을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얘들아. 근데 자 후성은요 그러면 되나요? 후성은 오늘 매도할까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이런 종목들 우리는 이미 얘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수급 들어와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여러분이 중간에 이익을 확정 못 짓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은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세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죠. 90억 적자 150억 360억에 오늘 원래 작년에 360억에 원래 530억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리고 수급까지 들어옵니다. 후성은 뭐라고요? 이익 실현하면 안 되죠. 오늘 1% 먹기를 해도 자 목적은 1% 먹는다고 해서 1%의 기적을 노리고 들어간다 해서 1% 먹고 나오면 됩니까? 1%는 매일 평균적으로 1%를 먹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1% 이익 실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1% 기적을 올리더라도 앞서 현대니 기아니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니 조선주니 그런 종목을 하더라도 종가 청산을 합니다. 1% 먹고 나오는 게 없고 종가 청산. 얘는 종가 청산하면 안 되니까 종가에 보유를 해야죠. 이런 종목은 실적이 나오니까 이익 극대화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은 매매를 진짜 주식을 내야 되고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진짜 주식입니다. 진짜 주식이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잘 나왔고 원래도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수급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런 진짜 주식을 자 매매를 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오늘 수급 꼭 확인하시고 근데 진짜 주식이 아닌 경우는 이익을 자 오늘 자동차처럼 이슈가 되거나 갑자기 수급 들어온 경우는 먹고 자 얼른 나와서 이익을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먹고 나오는 종목. 네. 자 만약에 자 대우건설 하진 않았겠지만 자 대우건설을 했다. 얘가 좀 양봉바디가 조금 길었어요. 자 그러면 길었다라고 치면 자 이런 거는 사상 최대 실적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수급에 의해서 짱대 양봉이 났다. 단봉이니까 매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얘가 4% 5% 짱대 양봉이면 이런 거는 자 내일은 매도가 나오니까 이익 실현을 해야죠. 자 그러면 쇼박스를 봅니다. 자 쇼박스는 4일째 올랐어요. 4일째 매도를 해야 됩니까? 이익 실현해야 되나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나요? 자 4일 연속 계속 지금 이 진짜 주식에서 지금 연속해서 잡히고 있는 건 쇼박스입니다. 그전에는 쇼박스가 관심이 있었나요? 이날도 박스건이라 자 이거는 참 급소는 나왔지만 매매하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첫날은 그냥 심드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안 그랬죠? 매수가 되는 날이다. 이틀 연속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고 이틀 연속 17만 주가 들어왔었고요. 어제는 대박이었죠. 점핑 양봉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70만 주가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17만 주가 들어오니까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쌍끌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4일 연속입니다. 자 4일 연속 쌍끌이 수급이 자 외국인간들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거는 쌍끌이 들어오니까 계속 장중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갖고 있는 분은 보유인데 없는 분들은 계속 오늘도 거래가 됐고 어제도 됐고 계속 쫓아내면서 거래가 되죠. 그러면 종가 청산해야 되냐 보유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죠. 쇼박스는요.
계속 보유를 하나 그랬죠. 자, 얘는 이 극대화입니다. 이유는요, 수급이 좋으니까 사실 매도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런데다가 실적을 보죠. 자, 지난 14년도에 18억, 그리고 15년도는 140억, 그리고 지난년도에 150억, 자, 올해는 190억, 그러니까 200억 잡고.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쇼박스는. 사상 최대에다가, 자, 외국인한테 쌍끌이 수급 들어오는데, 이거는 종가 청산할 이유가 없죠. 이건 계속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자, 언젠가는 음봉이 나고 다시 조정을 받겠지만, 일단 이들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됐죠? 자, 후성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봅니다. 에코프로도 어찌 보면 좀 징하게 계속 쫓아가면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와 일진머티리얼즈 두 종목이 사막 콘덴서까지 세 종목이 되는데, 사막 콘덴서는 오늘 양공 발휘가 1%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위 1%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2% 이상이 나와야죠. 2에서 한 6% 정도 양공 발휘가 나와야, 자, 거기 이탈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자, 해서, 자, 요거는 그 기준을 좀 미흡해서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사막 콘덴서는. 저와도 너무 좋은 종목이죠. 사막 콘덴서도 중간에 내릴 일이 있나요? 얘는 진짜 주식입니다. 사막 콘덴서는 3억, 38억 적자, 54억, 95 이익 성장이었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매년 영업이 크게 증가를 했고, 올해도 153억 사상 최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2010년 185억을 넘을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는 이익 성장입니다. 50% 원래 이익 성장이죠. 자, 얘 사막 콘덴서는 사상 최대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주식이 맞고요.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수급이 들어와요.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진짜 주식이. 그러면 사막 콘덴서를 먹고 나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이익 극대화하셔야 되겠죠. 사막 콘덴서. 그래서 사막 콘덴서, 자,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후성,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자, 현재 실적과 수급이 만족이 되면서 여러분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대략 이 4종목 정도는 거의 하고 계셔야죠. 자, 실제로 이들 종목을 많이들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 후성 6%짜리 먹었다. 아찔아찔하죠. 오늘 장이 아침에 다 끝났으리라고 생각했는 장인데 수급 들어와버리니까, 예, 이 꼭대기에서, 자, 외국인들이 60만 유가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 자, 여러분들이 했던 진짜 주식 자리는 좋은 자리가 많았었죠. 자, 쇼박스도 그렇고. 자, PSK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 애셔 쪽에, 박리 쪽인데, 보시면, 많은 자, 애셔 장비, 또 세정 장비들을 생산을 하는 게 PSK인데, 잘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수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자, 그러면 수급만 갖고 매매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실적을 보죠. 170억이 나오다가, 이 2년 동안, 지난 연도에 250억이 나왔고, 올해 예상치가 얼마냐면 387억인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387억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진짜 주식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요. 그동안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던, 자, 이 PSK가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하니까 갑자기 이번 주에 주가가 급등해버렸죠. 오늘까지 4일 연속 거의 쌍끌이 수급 들어왔다 보면 됩니다. 앞서 쇼박스랑 마찬가지. 그랬더니 5일선 타고 급등을 해버립니다. PSK. 그러면 오늘도, 자,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개파락에서 이 짱대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쌍끌이 수 CD 주문 갖고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PSK는 오늘 CD 주문도 들어왔었고, 자, 봤더니 기간까지 잡히면서 쌍끌이 수급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종가에 던져야 됩니까? 이익 실현해야 되나요? 갖고 가야 되나요? 예, 답은 뭡니까? 왜 던져, 그죠? 보유죠. 자, 이익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던져서 물론 내일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 월요일날 던진 사람, 월요일날 던져야 됩니까? 안 던져야죠. 왜? 사상 최대 실적에 수급 들어왔으니까. 자, 그리고 화요일날, 그리고 어제, 자, 이런 날은 던진 사람은, 어제 던진 사람은, 자, 어제도 얼마나 비쌌어요. 근데 어제도 던지는 건 아니죠. 왜? 얘는 사상 최대 실적도 아니고 수급도 아니면서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최고의 실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어제 던진 사람은 오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5%나. 그리고 어제 올랐는 건 오늘 마이너스 거도 던져서 마이너스 한 2%의 개파락에
투매를 한 거야.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점 대비 오늘 7%가 오른 건데. 자, 역시 실적이 자 무엇보다 우선된다라는 걸 다시 확인이 됐고, SKC 코롱 비하인드 보세요. 어저께도 자 여러분한테 세송 플러스 제자분에게 문자도 보내드린 자리이기도 하고, 자 요런 자리가 다 우리가 급소라서 쫓아가면서 추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주식을 위해서는 뭐 SKC 코롱 비하인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거의 네, 자 진짜 주식에 잡히고 있는 지난 과거의 자 영상을 보면 계속 쫓아가면서 그걸 잡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가 우리가 아주 좋아하죠. 글로벌의 자 1위 소재인데 또 글로벌 1위가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예?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레포일이고 얘는 폴리미드고 얘는 다 세계 1위입니다. 글로벌 1위예요. 자 우리가 소재 쪽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 이 세계 2위 글로벌 2위 쪽으로 우리가 에코프로랑 후성을 하고 있는데, 후성은 전해질 쪽으로, 에코프로는 양극할 물질로 해서 글로벌 2위 업체들, 소재 기업의 이 네 종목 다 우리 하고 있는데 실적이 겁나게 좋습니다. 네 종목 모두 다. 해서 SKC 코롱 PI도 보시면 결국은 실적이죠. 지난 300억 정도 나오다가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300억대에서 400억이 예상이 됩니다. 420억 정도로 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 하반기부터 폴더볼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자 이들의 폴리미드 수요가 자 더 늘어나리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신고가를 계속 깨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고, 얘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니까 중간에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계속 보유만 하셔도 되겠죠. 축하드리고, 제이주는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동안 하진 않았죠. 자, 최근에 화장품 관련한 종목분들이 열심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진짜 주식에서 사드 피해 종목에 대해서는 해야 될 때라고 오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면세점도 그렇고, 또 여행, 또 카지노,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을 해왔는데, 화장품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코스온도 있겠고, 콜마 B&H도 있겠고, 대봉 LS도 있겠고, 그리고 바로 이 제이준입니다. 제이준이 사상 최대 실적. 자,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200억 적자가 나왔던 제이준이, 자, 그리고 100억으로 영업이익을 손실을 줄였다가 작년에 흑자로 내는데 130억의 흑자가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797억. 그러니까 원래 8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번 1분기는 얼마가 나왔냐면 119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야죠. 자, 일본의 그 아키라 결산단신 갖고 떼돈을 벌었는 친구는 뭘 본다 그랬어요? 예상 실적이 있는데 또 전년도 실적이 있는데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찾는데요. 작년에 130억인데 1분기만 작년에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종목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는, 여러분 잘 보유하고 있는 테라세미콘을 보죠. 테라세미콘이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250억입니다. 작년입니다. 16년. 근데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22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 만에 작년도만큼 비슷하게 나왔죠. 뭐가요? 바로 이 테라세미콘이. 그게 원래 얼마나 실적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PSK를 봅니다. PSK가 자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250억이었습니다. 자 올해 1분기가 125억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분기를 하게 되면 600억이 예상이 되는데 125억이면 작년의 반입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 거의 2배 속도로 영업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원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에코프로를 봅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100억이네요. 자, 100억인데 이번 1분기가 얼마 나온 줄 아세요? 79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1년치가 100억인데 1분기 만에 79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도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니 21, 60은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또 있는 종목이 뭐 있죠? 자, 오늘 이제 있는 거 아까 예린당을 한번 봅니다. 예린당이 자 보시면 어제가 원래 급소했어요. 어제 쌍끌이 수급 7만 주가 들어온 게, 네, 오늘은 8만 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연속 쌍끌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예림당이. 그러면 오늘 이거 팔아야 됩니까? 예림당도 어제를 했든 오늘 했든 당연히 보유를 해야죠. 왜 그러냐? 자, 영업이익이 볼륨이 자
작년에 240% 나왔네요. 2015년도 적었어요. 50억. 그리고 작년에 190억. 그리고 올해는요. 450억이 예상이 되는데, 자, 450억이 되는데, 올해 1분기만 얼마가 나오냐? 167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190억인데, 1분기 만에 167억이 나왔어요.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페라세미콘, PSK, 에코프로, 그리고 이런 예린당 같은 종목들은 특징은 뭐라고요? 자, 작년에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이상 1분기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ICD를 한번 봐봅니다. 지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ICD를 보죠. 작년에 16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네요. 작년에 160억. 올해 1분기가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전체적으로 400억을 보고 있어요. ICD가. 엄청난 거죠. 160억짜리가 1년 만에 400억의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시총은 2,500억밖에 안 되죠. 수급이 지금 안 돌아왔으니까 근데 수급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일 ICD는 다시 해야 되는 자 종목이 자 되겠죠. 자 그리고 앞서 아까 제이준입니다. 자 이 화장품 쪽에 자 제이준을 한번 보시면 200억 적자 그리고 100억 적자 그러다가 작년에 130억이 나오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요? 올해가 800억을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130억인데 올해 1분기가 원래 얼마라고요? 120억이 나온 겁니다. 작년 수준만큼 나왔죠. 1분기 만에. 실적을 보니까 실적 갖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숫자 비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쪽은 시향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열심히 발품을 파느냐 제 이 진짜 주식을 많이 보시면서 누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숫자들 여러분만의 숫자를 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엉덩이가 질기고 더 많은 종목의 숫자를 끊임없이 보시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사상 최대 실적에 작년에 130억 나온 기업이 올해 800억까지 내다보고 1분기 만에 120억이나 나오면서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40만 주가 들어오니 수급이 들어오면서 60일선을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안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요? 오늘 들어가서 아마도 1%만 먹기로 들어가도 2% 내지 3%는 충분히 늦게 들어가도 1, 2% 자 3%까지도 자 먹을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매도를 해야 되나요? 내일 이제 음봉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저랑 음봉 매매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얘는 사상 최대를 우리가 알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고 60선 뚫었으니까 이제는 60선 위에서 놀겠죠. 그러면 요거는 61선 박스권에서 61선 노는 때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뭐예요? 쇼박스가 그렇죠? 쇼박스가 이번 주 월요일날 박스권에서 61선을 뚫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인데 박스권이라 하루 더 봐야 된다. 음봉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양봉이면 종가 매매, 음봉이면 장중거래 그랬던 게 양봉이 나왔고 급등 내버렸죠. 똑같습니다. 자 제이준도 마찬가지. 자 내일 음봉이 나오면 음봉은 장중거래하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 종가 매매. 자 이렇게 만약에 3일 동안 더 나와버리면 방금 보셨던 쇼박스와 패턴은 똑같게 되죠. 두 종목의 공통된 특징은 뭡니까? 네, 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죠. 사상 최대 실적. 자 에머슨 퍼시픽을 봅니다. 오늘 에머슨 퍼시픽은 많이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자 원래 해운대에 그 해운대에서 기장 넘어가는 청사포인가 거기에 아난티 이 자 또 이 호텔 힐튼 호텔과 이 아난티 그 뭐예요 리조트가 무려 500객실이 자 입주를 합니다. 500개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적. 지난년도 35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50억이 예상이 자 됩니다. 시가총액 5,800억밖에 안 되죠. 자, 해서 수급이 조금 그동안의 기관들 매도가 있고 고점에서 종가 관리가 좀 안 돼서 단기 매매는 좀 하지만 그래도 매도를 안 해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원래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고 없으신 분은 에머스는 이제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옛날에 이게 뭐요? 아직도 보면 얘는 뭐요? 이 전쟁 리스크 자로 자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 조금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면 막 매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강산 리조트는 벌써 문 닫았고요. 예. 자 여기에 감가상각을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대부분은 이제 감가상각을 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요?
자, 금강산 아나티는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 고려하지 마시고 저기 해남부터 해서 또 이 가평 그리고 특히 이 부산 이 해운대에서 어마어마한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 금강산권은 자, 잊으셔도 좋을 겁니다. 거의 감가상각을 다 마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부채도 100%밖에 안 되는 데다가 유보율이 3,800%가 됩니다. 38배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을 만큼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종가를 못 지켜서 차트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음봉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자,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되는 작년에 350억에서 올해 650억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수급 들어온 거를 거래를 하는 거니까 오늘도 에머스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줘서 단기 매매하신 분도 오늘 상당한 수익이 났을 것이고, 자, 예린당도 그렇죠. 자, 영업이 티웨이항공 쪽이 자, 원래는 보시면 이 한진칼도 그랬었고 진에어도 그렇고 진에어 그 다음에 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같은 저가항공사 쪽에 굉장한 수익을 주게 있고, 자, 얘들은 이 티웨이항공이 중국 노선도 있습니다만 감도 노선이 3개나 돼요. 일본도 8개나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사이판 노선도 갖고 있고, 이 티웨이가 의외로 자, 이 장거리 노선도 좀 많이 공격적으로 갖고 있는데 국내와 국제 다 포함해서 30개의 노선을 갖고 있어요. 이 티웨이가. 그래서 수익성 계속 좋아지리라 보여지고, 역시나 450억이 나왔는데 예상되는데 작년에 190억, 올해 예상치가 450억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1600억 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쵸? 450억. 자, 그래서, 자, 원래 이게 사상 또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자, 거기다가 낮은 시가총액에,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자, 대덕질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음봉을 먹고 그동안 며칠 동안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죠. 그래서 뭐 먹고 나와도 할 말이 없고, 자, 그러나 이익 성장은 분명하죠.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내일 21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사상 최대 많은 종목이 다시 새롭게 편입이 됐고, 그들 종목 중에서 수급이 들어와 버리니까 오늘 장은 마이너스권, 양봉장이어도 마이너스권이었지만 얘들은 다 양봉에다가 엄청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진짜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꼭 내리시라. 진짜 주식은 뭡니까? 미래의 과거 실적 좋았고 미래 실적 좋은 종목에 수급 들어오면 그게 진짜 주식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대차대조표를 공부하고 내재가치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또 볼린저 밴드는 일목균형편을 이런 거를 몰라도 여러분들은 뭐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것만 하면 과거의 실적을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사상 최대라는 게 지금까지 죽을 쓰다가 원래 사상 최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사상 최대라는 거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실적이 좋았는 거니까 과거의 실적을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주식을 더 압축해서 정의를 하면 사상 최대 실적, 지금 종목이 적으면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데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지금 한 15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뭐 여기다가 더 지난 몇 년 동안 이익이 늘었는 종목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충분합니다. 사상 최대가 뭐 10개밖에 없으면 자, 지난 3년 동안 이익 성장됐던 진짜 주식도 찾아야 되겠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은 사상 최대 실적에 외국인 기관들 수급 들어오는 큰 손들이 수급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이게 진짜 주식이죠. 이런 종목은 오늘 먹고 나올 일이 아니라 계속 이익 극대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자, SKC 코롱PI처럼 자, 이렇게 급등을 자,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식의 자, 제일 샘플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계속 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앞으로 자, 여러분도 항상 매매를 할 때 항상 고민입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기준에 서질 않아서 늘 고민을 하는데 그냥 다 잊으시고 누가 추천했네 재료를 추천해서 자, 이 종목에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얘가 내재 가치가 뛰어나서 어떤 논리로 매매를 하셨던 여러분들이 봐서 진짜 주식의 조건이 아니면 다 포기를 하시고 진짜 주식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식은 철저하게 성장성에다 맞춰져 있고 그 성장성도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수급, 외국 기관들 수급이 들어올 때 거래합니다. 자, 가장 완벽한, 단순하지만 가장 심플하지만 이거는 초보 단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실제 지금 날아가는 종목을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날아가는 종목은 결국 사상 최대 실적 종목들만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네, 오늘 최종의 진짜 주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적지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지난 2014년도에, 자, 이때 600억이 사상 최대입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영업이 죽을 썩고, 원래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굳이 수익을 안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외에 후성 같은 경우도 보죠. 후성이 보시면 90억 적자에서, 마이너스 90억에서 2015년도에 150억, 작년에 무려 36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는 530억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죠. 오늘 장중에 참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얘는 매도를 해야 됩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왜냐?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얘는 이익 극대화가 맞죠. 이거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무수히 많은 체크되어 있는 데가 전부 다 여러분과 실제 매매했고, 진짜 주식뿐만 아니라 최종 플러스나 문자로 보내드렸던 자리였었고요. 그런데도 얘는 매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도 제일 맞고,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예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도 여기다 미세먼지에 다 포함이 되니까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 종목이 됩니다. 자, 전기차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일진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그리고 여기 지금 자, 이 전해질의 이 후성, 그리고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이 사막 콘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전기차, 미세먼지에 자 관련한 핵심 종목입니다. 자, 풍력 태양광처럼 저거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당장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 전기차, 자 경유차를 없애고, 자 전기차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정부에서 원하는 이 미세먼지 자 감축에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가 빠른 종목은, 빠른 섹터는 뭡니까? 역시나 이 자 LNG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자, 풍력은 우리가 동국 SNC만 하자라고 했습니다. 태웅보다도 싸면서 영업이익은 2배가 나왔었던 종목이었고, 유니슨보다도 탁월하게, 유니슨은 실적이 불규칙적입니다만 동국 SNC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태양광은 뭐 독보적으로 하나케미칼. 자, 하나케미칼이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시총 지금 4천억대에 지금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 7,700억 나오는데 작년이 사상 최대치였어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자, 이런 종목이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한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후성, 사막콘덴서, 그리고 풍력의 동국 SNC,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자 정부 정책의 핵심 종목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테마도 맞죠. 그죠? 정부 정책이죠.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이죠. 거기다 수급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요, 자 매매할 때마다 얘들은 보유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종목이 아니라 최고의 실적이 아닌 종목이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현대차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현대차가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요, 종가 청산을 해야죠. 왜요?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죠.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어. 자, 2014년도에 9% 감소를 했고, 2015년도는 16% 감소를 했고, 지난년도는 18% 감소를 했고, 이번에 1분기도 7% 감소했습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현대차는. 우리가 정한 진짜 주식입니까? 아니죠. 진짜 주식이 아닙니다. 실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를 했다면 현대차는 종가 청산을 해야죠. 종가 청산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좋으면, 내일 수급 들어오면 내일 다시 하는 거죠. 내일 다시.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자 보시면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으니까 CD와 쌍끌이가 오늘 다 만족했다 치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자 양봉마디가 길질 않았으니까 CD 줌이라고 정확히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다른 종목이라 치면 뭐 4% 이상, 많게는 7% 오른 셈이 될 거니까, 자 다른 종목으로 본다고 치고 설명 좀 드려보면, 얘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40%나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 5% 증가했습니다. 그 전에 8%나 또 감소를 했어요. 이익 성장과 상관없고 사상 최대 실적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요? 기아차가. 그러면 이 종목은 오늘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 그죠?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건데 내일 수급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째요? 이거는 이익을 오늘 종가에 확정을 짓습니다. 언제요? 3시 29분 50초. 이 정도의 종가 동시호가에 마지막 10초를 남겨놓고 그냥 이익을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얘들아. 근데 자, 후성은요, 그러면 되나요? 후성은 오늘 매도할까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이런 종목들, 우리는 이미 얘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수급 들어와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여러분이 중간에 이익을 확정 못 짓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은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세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죠. 90억 적자 150억 360억에 오늘 원래 작년에 360억에 원래 530억입니다. 예, 오늘은 아침에 매도 안 되고 매수 안 되고 자, 그랬었다가 네, 외국인들이 다시 눌림목이 나오니까 오늘 시초가 지수 시초가에 걸렸을 때 코스피는 시초가를 이탈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시초가에 걸렸죠. 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냐? 자,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은 네, 오히려 음봉을 맞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오히려 양봉을 맞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양봉인 거죠. 예, 마이너스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마이너스라도 자, 실제 여러분 체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양봉장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양봉 장세가 어떤 게 더 좋아요? 플러스 장세보다. 플러스 장세보다가 양봉 장세가 훨씬 더 좋죠. 자, 오늘처럼 개파락 양봉이 예, 기입상승 음봉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체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기입상승 음봉장이 굉장히 좋은 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개파락이라도 양봉만 나오면 결론적으로 지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장이 음봉장이냐 양봉장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봉장이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플러스라도 음봉장이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맞죠? 자, 그러면 시초가를 치고로 음봉이 나오면 시초가 밑에서 놀면 V자형 반등을 노려야 되고 시초가 위에서 놀면 시초가에 뭐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10시 반에 눌림목이 나왔고 그때부터 네, 0.7% 양봉을 냈으니 자, 이 초보분들도 또 장중에 자, 저점만 잡았으면 오늘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종목은요. 자, 이 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실제 상위 1%로 매매했는 종목인데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에 낯선 게 몇 개가 있긴 합니다. 최근에 좀 안 했던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자, 대덕 GDS, 자, SKC 코롬PI, 쇼박스, 동국 SNC, 에코프로, 후성 어때요? 자, 이들 종목은 매우 친숙한 종목일 겁니다. 예? 자, 이들은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고 예? 낯선 종목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예, 낯선 종목도 여기 제이준이나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도 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자, 눈에 띄는 흐름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했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예림당도 그렇고 예림당도 사상 최대 실적. 자, 에머슨 퍼시픽, 자, 제이준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PSK도 여러분들이 잘 오랜만에 잡혀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얘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예. 자, 후성은 뭐 당연하고 후성 에코프로, 자, 동국 SNC 쇼박스는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이죠. 해서 결국은 뭐가 파티를 했냐면 사상 최대 실적 종목들의 오늘은 파티다. 그들 종목에 오늘 수급 들어오니까 예? 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양봉들이 나온 거죠. 예? 자, 지수는 마이너스권이었고 양봉이어도 지수는 마이너스였잖아요. 얘들은 양봉이기 전에 플러스 거의 5% 6% 급등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들 종목은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자, 대덕 GDS도 그동안 매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장이 살아나고 양봉이 나버리니까 무려 4%나
급등을 해버리고, 이미 날아가고 있던 신고가 깨고 있던 동국 SNC, 신고가 깨고 있던 SKC 코롱PI는 그대로 급등을 하고 있고, 자, 에코프로도 최근에 21선, 60선 타고 올라가더니 오늘도 큰 폭의 급등이 나왔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 들어와서 1%의 기적을 노리는데, 자, 후성은 그러면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예. 자, 그동안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교육한 거를 잘 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종목을 거래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 했죠? 자, CD 주문과, 외국계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온 CD 주문과, 그 다음에 기간 수급까지 확인해서 쌍끌이 주문, CD 주문이 만족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1% 기적을 노리고 매수를 합니다. 근데, 자,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매도 시점이 문제죠. 이거를 갖다가 이익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이 종목이 사상 최대 실적 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오늘은 수급 때문에 다 좋았어요. 그쵸? 예를 들어, 자, 종목은 샀을 때 CD 주문, 쌍끌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 때문에 종목이 오늘 5%가 날라갔다 치죠. 근데 이게 내일은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사상 최대가 아니면, 자, 오늘 CD 주문, 쌍끌이 주문이 들어오면, 자, 들어왔는데 사상 최대가 아니면 이익을 실현합니다. 언제요? 종가 매매를 하면 되죠. 종가 매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사상 최대면 종가 매매하면 안 되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리고 수급까지 들어옵니다. 후성은 뭐라고요? 이익 실현하면 안 되죠. 오늘 1% 먹기를 해도, 자, 목적은 1% 먹는다고 해서 1%의 기적을 노리고 들어간다 해서 1% 먹고 나오면 됩니까? 1%는 매일 평균적으로 1%를 먹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1% 이익 실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1% 기적을 올리더라도 앞서 현대니 기한이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니, 조선주니 그런 종목을 하더라도 종가 청산을 합니다. 1% 먹고 나오는 게 없고 종가 청산. 얘는 종가 청산하면 안 되니까 종가에 보유를 해야죠. 이런 종목은 실적이 나오니까 이익 극대화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은 매매를 진짜 주식을 내야 되고,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진짜 주식입니다. 진짜 주식이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잘 나왔고 원래도 잘 나올 거고 그리고 수급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런 진짜 주식을, 자, 매매를 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오늘 수급 꼭 확인하시고, 근데 진짜 주식이 아닌 경우는 이익을, 자, 오늘 자동차처럼 이슈가 되거나 갑자기 수급 들어온 경우는 먹고, 자, 얼른 나와서 이익을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먹고 나오는 종목. 네. 자, 만약에, 자, 대우건설 하진 않았겠지만, 자, 대우건설을 했다. 얘가 좀 양봉바디가 조금 길었어요. 자, 그러면 길었다라고 치면, 자, 이런 거는 사상 최대 실적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수급에 의해서 짱대 항봉이 나왔다. 단봉이니까 매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얘가 4%, 5% 짱대 항봉이면, 이런 거는, 자, 내일은 매도가 나오니까 이익 실현을 해야죠. 자, 그러면 쇼박스를 봅니다. 자, 쇼박스는 4일째 올랐어요. 4일째. 매도를 해야 됩니까? 이익 실현해야 되나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나요? 자, 4일 연속 계속 지금 이 진짜 주식에서 지금 연속해서 잡히고 있는 건 쇼박스입니다. 그전에는 쇼박스가 관심이 있었나요? 이날도 박스건이라, 자, 이거는 참 급소는 나왔지만 매매하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첫날은 그냥 심드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안 그랬죠? 매수가 되는 날이다. 이틀 연속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고, 이틀 연속 17만 주가 들어왔었고요. 어제는 대박이었죠? 점핑 양봉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70만 주가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17만 주가 들어오니까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쌍끌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4일 연속입니다. 자, 4일 연속 쌍끌이 수급이, 자, 외국인간들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거는 쌍끌이 들어오니까 계속 장중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갖고 있는 분은 보유인데 없는 분들은 계속 오늘도 거래가 됐고 어제도 됐고 계속 쫓아내면서 거래가 되죠. 그러면 종가 청산해야 되냐 보유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죠. 쇼박스는요 계속 보유를 하나 그랬죠. 자, 얘는 이익 극대화입니다. 이유는요, 수급이 좋으니까 사실 매도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런데다가 실적을 보죠. 자, 지난 14년도에 18억, 그리고 15년도는 140억,
그리고 지난 연도에 150억. 자, 올해는 190억. 그러니까 200억 잡고.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쇼박스는. 사상 최대에다가 자, 외국인한테 쌍끌이 수급 들어오는데 이거는 종가 청산할 이유가 없죠. 이건 계속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자, 언젠가는 음봉이 나고 다시 조정을 받겠지만 일단 이들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됐죠? 자, 후성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봅니다. 에코프로도 어찌 보면 좀 징하게 계속 쫓아가면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와 일진머티리얼즈 두 종목이 사막 콘덴서까지 세 종목이 되는데 사막 콘덴서는 오늘 양봉 발이가 1%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위 1%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2% 이상이 나와야죠. 2에서 한 6% 정도 양봉 발이가 나와야 자, 거기 이탈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자, 해서 자, 요거는 그 기준을 좀 미흡해서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사막 콘덴서는 좋아도 너무 좋은 종목이죠. 사막 콘덴서도 중간에 내릴 일이 있나요? 얘는 진짜 주식입니다. 사막 콘덴서는 3억 38억 적자 54억 95 이익 성장이었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매년 영업이 크게 증가를 했고 올해도 153억 사상 최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2010년 185억을 넘을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는 이익 성장입니다. 50% 원래 이익 성장이죠. 자, 얘 사막 콘덴서는 사상 최대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주식이 맞고요.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수급이 들어와요.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진짜 주식이. 그러면 사막 콘덴서를 먹고 나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이익 극대화하셔야 되겠죠. 사막 콘덴서. 그래서 사막 콘덴서 자,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후성,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자, 현재 실적과 수급이 만족이 되면서 여러분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대략 이 4종목 정도는 거의 하고 계셔야죠. 자, 실제로 이들 종목을 많이들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 후성 6%짜리 먹었다. 아찔아찔하죠. 오늘 장이 아침에 다 끝났으리라고 생각했는 장인데 수급 들어와버리니까, 예. 이 꼭대기에서 안 되고 찬성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48%가 나온 거예요. 예, 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네, 보여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가 좋았는데 자, 이 트럼프가 흔들리니까 예? 자, 트럼프의 어떤 위상이 자 흔들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을 펴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미 FTA 우리가 재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지구들로는 뭐, 감세도 그렇고, 자,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고, 우리로 봐서는 한미 FTA 지금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재협상 논의가 연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로 보면은 자동차가 제일 이번에 이 트럼프가 맞고 나서, 만약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되면 가장 고전할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동차였었는데 오늘 자동차가 오늘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오늘 4%, 기아차가 오늘 한 3% 이렇게 오른 거로 봤을 때 역시나 네, 자, 이 트럼프 개인의 문제, 자, 트럼프가 흔들림으로써 어부지리성 상승이 오늘 자동차에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자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플러스 쪽보다는 양봉이 많았죠. 물론 플러스도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오늘 장은 우리나라가 개파락이 컸어요. 자, 웬만하면 우리나라 장은 1% 정도는 개파락하지는 않는데 1%나 개파락해서 저는 0.8 정도 언더에서 출발하면 0.8 이하, 0.9, 1% 이러면 오늘 양봉을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8이 아니라 출발이 1%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컸죠. 결국 오늘 예상대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은 자,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1% 가까운 자, 개파락으로 자, 출발을 했죠. 1%. 그리고는 양봉을 자, 줍니다. 계속 여기서 이제 매물벽이 쌓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나쁜 거는 아니죠. 자, 코스닥도 봅니다. 코스닥이 오늘 1% 정도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반등을 주는데 양봉이 아주 깨끗하죠. 개파락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21선을 회복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농담처럼 그림을 그렸던
예, 자, 개파락에 21선 회복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딱 그 모습은 그대로 오늘 나왔네요.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급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봤던 것이죠. 자, 그리고 희망사항이었는데 오늘 그대로, 다만, 자, 늘 느끼는 겁니다만,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면, 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면 보통 그날 먹을 거 있나요? 별로 없죠?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하는 예가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어제처럼 급락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양봉으로 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종가 관리가 안 되면서 약세로 끝나니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던지면 손해라는 거죠. 바로 자 개파락에서 양봉을 내버립니다. 오늘 같은 장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해서 아침에 제발 투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것이죠. 예. 자, 오늘 이런 급등은 개파락이라서 아침부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자,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대로 주가가 플러스 0.5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그대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마이너스까지 뺐더니 자 코스닥이 시초가까지 밀렸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1%까지 됐죠. 오늘은 이런 거죠. 마이너스 1% 갔다가 마이너스 0.5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매수로 전환을 해서 오늘 180억인가 170억인가를 사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변곡점은 정확히 자 고점에서 꺾이고 저점에서 끌어올리고 하는 이 변곡점은 자 바로 외국인 수급에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외국인 수급을 꼭 참조하시라고 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거의 자 외국인 수급과 이 싱크로율이 똑같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코스닥 외국인 수급과 코스닥 지수와의 연동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아침에 매수로 들어왔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V자형 패턴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싹 매수가 가능한 장으로 바뀌었던 거죠. 네, 자 최소목진짜 주식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자, 이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었죠. 자, 미국 시장이 무려 3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본은 보시면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자, 미국 시장이죠. 미국 자, 다우가 1.7. 자, 미국은 자, 다우 지수가 자, 1.7% 하락을 했고, 자, 나스닥이, 기술주인 나스닥은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깨다 보니, 자, 차익 매물이 같이 쏟아지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있죠. 1.7%가 얼마냐면 무려 370포인트입니다. 예. 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자, 300포인트 이상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폭으로 치면 가장 큽니다. 올해 들어서도 하락폭이 가장 자,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자, 개인들의 투자심리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 하락으로 하는데 오늘 1%로 출발을 했어요. 갭 하락 오늘 1% 정도로 출발을 합니다. 아침부터 물량을 던지니까 지수가 1%가 날아갔죠. 근데 아침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자,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조금 미리 조금, 자,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도 좀 있기도 했었고, 어제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 선물과 S&P 500이 어저께 선물이 0.5% 하락을 해서 미국 시장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조금은 조정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네. 자, 오늘 아침에는 기술적인 반등. 자, 일단 출발만 1%만, 자, 개파락 1%면 오늘 반등을 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예상은 좀 맞았죠. 네, 오늘 마이너스 1%의 출발을 했지만 0.7% 양봉을 우리나라는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거의 다 회복을 했고, 미국장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자, 우리도 투매가 나오고 급락하리라고 예측했던 분들은 전혀 맞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그동안에 강세장을 얘기했었던 전문가들까지도 미국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자, 갑자기 견해를, 자, 이 시장 견해를 조금은, 네, 자, 쉬어가는 구간으로, 자, 봤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이 상황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오늘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권이지만, 오늘 예, 제법 센 양봉이 나왔었긴 해. 0.7% 양봉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이 하락을 한 거는 뭐,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 개인의 문제다라고 했죠. 트럼프의 어떤, 자, 개인의 문제다라는 거죠. 성향이 조금, 트럼프가 좀 아웃사이더 기질을 갖고 있어. 성향이 좀 그래. 아직까지 보시면 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 좀 아니죠. 뭔가 좀 음모 같은 거를 좋아하고 윽박 지르는 걸 좋아하고, 예?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뭐 미국 대통령이 이래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제임스 코미 이제 잘랐으니까 전 FBI 국장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예. 자, 트럼프를 이 만찬장에서 자기한테 충성하라는 맹세를 요구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예. 지난년도 그 대선 전에는 힐러리 그 이메일 조사로도 아주 유명했었던 이 FBI 국장을, 예, 공개 만찬에서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해라 라는 얘기도, 자, 했었고, 자,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마이클 플린이, 네, 자, 러시아 내통혐의로 사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코미 FBI 그 국장에게, 예, 이 플린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 수사를 하니까 그냥 트럼프가 코미를 잘라버렸습니다. 코미 FBI 국장을 잘라버렸죠. 자, 이게 이제 전 미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를 시작합니다. 해서, 자, 트럼프 탄핵론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 탄핵론. 치면 이제 얼마 됐다고. 이거를 또, 자, 이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서 또 뭔가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예, 거기는 아니다. 다른 시장 조사 기관이었는데, 거기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고 조사를 했는데, 반대는 41%밖에